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9일이네요. 월요일이고, 오늘은 국방 논평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 오늘 이제 KF-21 언제 하나 궁금해했던 KF-21의 시험 비행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축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축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너무나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성공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MBC 뉴스를 보다가 그 기사를 이제 뉴스가 방송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후 늦게 했는데 보도 자료 뒤에 배경에 동영상은 고사하고 사진 하나 안 붙은 상태로 그냥 밑에 글로 보도가 됐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방사청 홈페이지를 가서 보도자료를 다운받았어요. 그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KF-21이면 방사청의 대표, 즉 방사청은 KF-21이에요. 거의 가장 비중이 큰 대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거기는 뭐 과잉이 없어요. 우리가 제트기를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하늘에 날려서 우리 공구를 구축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프로그램이죠. 즉 방사청의 상징을 KF-21로 삼아도 탓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들의 로고에 KF-21 넣어도. 그런 건데 이거 방사청에서 이 성공을 보도하는 태도가 남의 일, 예. 경쟁 관계에 있는 옆집에 좋은 일을 억지로 홍보해 줘야 되는 입장에 처한 사람처럼, 예. 적의 성공을 축하해 줘야 되는 그런 난처한 경우에 처한 그런 상황처럼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답답해서 몇 개 좀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보도 자료예요. 자, 보도 자료 한번 읽어 볼게요. 예. 큰 내용을 없고 되게 사실적인 내용만 적었어요. 예. 최초 비행 조종사 안준현 소령이고 최초 비행 시간은 이륙은 3시 40분, 착륙은 4시 13분. 한 30분가량 비행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처음 비행이니까 그리고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보도자료상으로 봤을 때 아주 저속으로 비행을 했다. 예, 성공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최초 비행을 통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비행 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2000여 회에 달하는 비행 시험을 통해 비행 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성능 확인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될 예정이다. 자, 이게 보도 자료예요. 이 자체도 영혼이 별로 없어요.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이 보도자료에 실망한,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게 그 밑에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하면 끝난 거죠. 본론은. 그 다음 첨부죠. 첨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연에 최초 비행사진 동영상 제공 예정. 자, 거기에 방사청 관계자가 없었겠습니까? 그 현장에, 사천에 있었을 겁니다. 여럿. 예. 그러면 그 기록 사진을 남기기 위한 자체 사진사도 있었겠죠. 예. 그러면 요즘같이 휴대폰으로 5G 시대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하나 보내는데도 금방 날라오는데, 예. 동영상은 고사하고 어떻게 사진 한 장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제공 예정이라고 제공을 한다는 거죠. 내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밤늦게 주든지 내일 줄 가능성이 크겠죠. 이게 무슨 경우냐. 한 달 전에 누리호의 발사 장면을 봤던 우리들은 그 2달 전부터 홍보를 해서 끝난 지금도 당연히 그때 생중계 했던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간 있었던 에피소드 하며 그리고 누리호의 성공의 의미 등등에 대해서 항우연에서 아직도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천 명씩이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언론에서 특히 국방 전문 기자들이 이걸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스스로 문제를 찾자고 고개를 들고 전체 지형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더 기가 차는 내용이 있죠. 최초 비행의 의의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색해요. 그래서 한국형 개발 성공에 전투기 개발 성공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지면서 국내 항공 기술의 새로운 도약과 첨단 강군으로의 비상을 상징.
위에 흑백으로 적은 글들이 너무나 건조해서 너무나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서 야 이건 너무 답답하다 깝깝하다. 그래서 어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느낌이 너무나 드는 그런 파란색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글쎄 왜 이러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보도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단장 이름이 공씨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석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단장이 자리에 없어요.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KF21 개발에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담당자 팀장 노지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도 해보고 공무원들하고 일도 해보고 뭐 그랬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위에 보스가 없이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스가 뭐 사망을 했든지 뭐 불행 비리를 저질러서 쫓겨났든지 하면 빨리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으로 메꿔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뒤에 제가 자료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사람이 공석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 공석된 지가 몇 달 됐으면 이 자리를 공석으로 놔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직을 버리고 나간 지가 진짜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 부실한 이 영혼 없는 보도 자료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 다른 보도 자료 이야기도 했죠. F-35 추가 도입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방사청 전체의 문제구나 이게.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원래 단장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안다기보다는 아는 이유가, 2016년부터 공군조종사 출신으로 첫 번째 단장이에요. 그 KFX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단장직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자, 공군조종사 F5 조종사 출신이고 준장 출신이었어요. 이거는 국방뉴스 동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 동영상 자체가 KFX 프로그램 당시에 소개를 너무나 깔끔하고 잘 했었거든요. 의미를 잘 되새기게 해주는. 그래서 이 링크를 설명에 걸어 놓겠습니다. KF21 프로그램 전체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만큼 명쾌하고 깔끔하게 설명된 것을 저는 이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의 말을 여러 번 제 동영상에서 인용을 했던 바가 있어요. 특히 설계에 있어서 확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부에서도 신망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방사청 조직 내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최근에 짐작컨대 최근에 무슨 이유에선가 자리를 비워서 아직 그 자리가 공석이다. 그런데 방사청과 카이는 이 사람이 공석인 상태인 것을 지금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기사가 검색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KF-21의 시험 비행이라는 행사를 치른 거예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일처를 이렇게 하면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뭔가 내부적인 알력의 문제로 나갔다. 이렇게밖에는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상황에 따라서 여태까지 8조 원이 들었다는데 8조 원을 만지는 가장 큰 책임자였던 사람이 자리를 비운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 8조 원짜리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이거야말로 참으로 의문스러운 일인 거죠. 내막을 알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차오를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직무대리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성이 공씨고 이름이 석이 아니구나. 정광선이었구나. 제가 그 사람 얼굴은 알았지만 정광선 단장의 이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어디서 캡처한 것이냐면은 MBC 경남이 7월 17일 보도한 그 뉴스를 제가 한 거예요. 자, 경남 MBC는 경남에 있기 때문에 카이에 관련된 사안들을 아주 상세히 잘 보도하는 편이에요. 왜냐, 사천이 경남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험 비행도 사천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경남 MBC가 7월 17일 날 보도한 거고, 이 보도의 제목이 뭐냐면 7월 19일 날 시험 비행을 한다는 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 거예요. 즉 MBC가 보도한 보도 시점 기준으로도 이틀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비행이 발생한 거예요.
기자들한테도 늦게 알린 거예요. 28일 날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6월 28일 날, 22일 날, 7월 22일 날 시험 비행을 한다고. 그래서 공군의 비행사가 조종을 하게 된다고.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보도했죠. 그런데 그게 다시 7월 초, 7월 중순, 7월 17일이 됐으면 다시 바꾼 겁니다. 날짜를. 왜 이러는 거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월요일 날 기사를 다른 데를 보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원래 시험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뭐 기상 문제가 있어서 오후에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 그 말은 이 MBC 보도가 나고 48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언론에 알린 지 이틀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의도가 뚜렷하죠. 이제는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고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월 17일이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이에요. 또 토요일, 일요일. 그러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시험 비행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제발 이거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단장도 없다. 사업 단장도 지금. 그래서 날짜는 계속 띵뛰기를 해왔죠. 사람의 관심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 과정에 누리호가 생중계했던 걸 생각하면 언감생심이죠. 가치 판단에 혼돈이 올 정도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 자,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보면은 2000회 이상을 날라야 된다. 그래서 4년 동안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버겁다 이런 분위기를 주려고 노력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 언론 지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시제기가 5대, 6대 정도 만들어질 거예요. 6대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한 대당 330회 정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년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숫자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지금 KF-21은 서자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그럼 KF-21을 개발을 하는 방위사업청이 이때까지 수년간 고생해왔던 사람들, 5, 6년 고생해왔던 사람들, 카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겠습니까?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 이제는 방사청의 보도자료마저도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8조 원을 투자해서 가는 사업이 맞냐? 우리 국민적인 기대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정광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 기사인데, SBS에서 김태용 국방 전문 기자, 기사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이 상당히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이 여러 전문 분야가 있죠. 정치 기자, 문화 기자, 뭐 여러 가지 연예 기자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국방 기자 분야는 더더욱 특히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게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시제기가 만들어졌는데 KF-21 아까 6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대를 방사청에서 정광선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기사예요.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정광선 단장이 방사청 내부에서 KF-21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최소한 무능력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정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사들이 2021년 작년 12월 달 초에 쓰여진 기사예요. 어쨌든 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짐작이 아마 맞을 거예요. 2022년 초에 사람이 바뀌었으면 무슨 이유에선가 이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 교체기에 방사청 내부에 큰 분란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게 F-35와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그게 실마리가 돼서 정권 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혔다. 기존에 있는 실무진들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추진 방향하고 새로운 수뇌부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 거기다가 F-35A 추가 도입건이 발생했다. 근데 그것은 카이가 생산하는, 그리고 방사청이 크게 관여하고 있는 FA-50 개량건하고 KF-21의 생산량 문제하고 생산 개발 단계 추진 방안하고 방향성과 같이 부대꼈을 것이다. 왜냐, 서로 맞지 않는 거니까. 둘 다 모순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방사청의 수뇌부, 국방부 수뇌부, 그리고 이 정권의 수뇌부겠죠.는 결국 F-35A 추가 도입건과 KF-21의 시험 비행 두 건을 다 동시에 로키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은 F-35A 추가 도입건은 반드시 KF-21 시험 비행 성공 전에 할 것이다. 네. 왜냐? F-35A는 구린 곳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건을 이틀 만에 다 처리한 거예요. 하나는 주말 시작하길 때, 하나는 주말이 끝나자마자 월요일 날 아침에 오고. 네.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언론들, 국방 전문 기자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단장이 없어진 사실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자리를 떠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카이에서 사장의 아마 임기가 9월인가 그럴 거예요. 현재 그림 속에 있는 사장이죠. 이 사람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밀어내야 되겠다라는 기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후보군은 마땅치 않다.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아까 같은 김태훈 기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면을 들여다 보면은 이 내용 자체보다는 저는 카이가 이런 이야기를 만약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의 안현우 사장이 카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정부의 수뇌부가 이걸 싫어한다. 자, 그 싸움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어차피 임기가 9월 달인데. 예. 그래서 이거는 카이가 방사청과 국방부의 싸움을 건 것이다. 그 수단으로서 이걸 등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촉발된 것은 저는 F-35A 추가 도입건이라고 봅니다. 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당선인 신분부터. 그래서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빠른 속도로. 예. 제가 본 게 아마 5월달, 5월달, 6월달 그랬죠. 지난 금년 초에 F5 조종사 순직권이 있고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노후 전투기 교체를 빨리 앞당기자. 예. 그랬던 것이 이게 F-35A 도입건으로 비화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FA-50을 생산하는 카이 그리고 그게 또 KF-21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큰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어떻게 보면 방사청은 KF-21이 곧 방사청이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내부 실무진들이 16년부터 준비해온 것도 있어요. 그 흐름이.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4.5세대, 5세대, 6세대로 다. 그래서 엄청난 내부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논란의 여파로 단장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의 보도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안현호는 9월인가가 아마 임기 마지막일 거예요. 그가 연임 이야기까지 나왔다. 라는 것은 강한 전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이에요. 예. 바뀌면 나가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9월달이고. 예.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큰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예. 현 정부의, 지금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주도 세력과 카이 간에.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분쟁의 핵심 내용이 KF-21 그리고 F-35, FA-50 이런 것들이다. 많은 말 못할 사연들이 있다고 보고 큰 비리 의혹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F-35A 추가 결정을 하려면은 지금 이제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10월, 11월 한 두세 달 정도는 있을 거예요. 예.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 영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고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 조직 내부의 문제로서 분쟁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KF-21의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에 큰 지장이 있다. 또는 방향이 틀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해서.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시험을 하는 상황까지 처해 있는 것이죠. 이거는 관리의 문제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